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한 적 없으신가요? 순간의 기분에 취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나의 가진 것을 조금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나의 계획을 신나게 떠들었던 기억 말입니다. 말을 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고 내가 모임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문득 불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은 아닐까? 그 말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수많은 말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에게 보여주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을 열어 자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의 가치를 깎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뒤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귀한 사람일수록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긴 고독의 시간 속에서 다산은 인간관계의 본질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뼈저리게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의 저수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화는 입에서 나오고 모든 재앙은 혀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가벼운 입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진실로 갖춘 사람은 그 빛이 낭중지추처럼 새어나오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 잠깐을 참지 못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가슴에 새겨도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고 고요한 나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의 재물과 돈에 대한 자랑입니다. 둘째, 나의 재능과 똑똑함에 대한 자랑입니다. 셋째,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과 미래의 계획입니다. 넷째, 내가 베푼 선행과 과거의 업적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들입니다. 지금부터 각 원칙 하나하나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비추어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듣고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지난 말버릇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다산 선생의 유배 시절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다산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자신의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지냈고 집안에 귀한 보물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다산이 조용히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적으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들판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강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진실로 귀하다면 구태여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 그것을 떠드는 순간 그 귀함은 천박함으로 변하고 너를 노리는 도적들의 표적이 될 뿐이다.
제자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입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나요? 아니면 빈 깡통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나요? 이제 그 침묵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재물과 돈에 대해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에 나갔을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돈 자랑입니다. 물론 대놓고 나 돈 많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나의 경제력을 과시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연비는 별로인데 승차감은 좋더라고 라며 은근슬쩍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또는 이번 휴가 때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고생했어 라며 여행 사진을 보여줍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걱정이야. 몇 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지네 라며 짐짓 걱정하는 척 자신의 투자 규모를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밥값을 계산할 때 아유, 됐어. 내가 낼게. 너희들 힘들잖아. 라며 호의를 베푸는 척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우월감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통해 내가 이만큼 여유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와, 좋겠다. 역시 너는 다르네.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정말로 순수하게 여러분을 축하해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철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심을 품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특히 재물에 있어서는 형제간에도 의가 상하는 법이니 남 앞에서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구판과 같다. 돈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어 결국에는 진정한 친구를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을 늘어놓는 그 순간 듣는 사람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월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친구는 집값 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 학원비를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는 해외 유학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서서히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돈을 보고 모여든 가짜 친구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 자랑은 필연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고 떠벌리는 순간 경제적으로 힘든 지인들은 여러분을 해결사로 인식하게 됩니다.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나 급해서 그런데 500만 원만 빌려주라.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돈이 많다고 자랑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빌려주자니 떼일까 걱정이고 안 빌려주자니 돈 좀 있다고 유세 떤다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돈 자랑 한 번 잘못했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나 부유하면서도 인색하게 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남들이 나의 부유함을 알게 하여 도움만 바라는 자들을 곁에 두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검소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이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탐내는 사람, 여러분의 것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은 항상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듭니다. 여러분이 SNS에 올린 명품 사진, 친구들에게 자랑한 투자 수익, 이런 정보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에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굳이 나의 정보를 적들에게 노출시켜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곳간을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곳간이 찼을수록 문을 단단히 잠그고 겉으로는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난세에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겸손과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는 돼.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아. 라고 몸을 낮추십시오. 좋은 일이 생겨도 운이 좋았을 뿐이야. 주변에서 도와준 덕분이야. 라고 공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돈을 쓰고 싶다면 말없이 지갑을 여십시오.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밥값을 계산하고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십시오.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 대신 존경과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남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부를 과시하는 것은 내면이 가난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부를 침묵 속에 감추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과 인간관계를 모두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금고입니다. 둘째, 나의 재능과 똑똑함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직장 회의 시간에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며 나의 논리를 펼칠 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며 정정해 줄 때, 우리는 은근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아,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속내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오만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가장 후회했던 것이 바로 이 재능의 과시였습니다. 다산은 당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못하는 학문이 없었으며 기술과 행정에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재능은 수많은 정적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그들의 모함을 받아 기나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재주를 믿고 너무나 교만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들추어내기를 좋아했고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어 남을 이기려 했다. 그 결과 나는 세상의 미움을 샀고 내 재주는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재능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재능은 드러낼수록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범한 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혼자 튀어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견제와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혼자 너무 일을 잘해서 상사의 눈에 띄면 동료들은 그를 칭찬하기보다 시기합니다. 혼자 잘난 척하네. 저러다 얼마나 가나 보자. 뒤에서 수근거리며 흠집을 낼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이 똑똑함을 과시하며 남의 의견을 무시하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수긍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모멸감을 느끼고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지 가르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능을 과시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비움으로써 채울 수 있고 낮춤으로써 높아질 수 있다. 스스로 꽉 차 있다고 여기는 자는 더 이상 새로운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 자신의 재능에 도취된 사람은 주변의 조언과 충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사는 대지아구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큰 지혜는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감춥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능력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만 조용히 능력을 발휘합니다. 평소에는 어수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기에 적을 만들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빛나는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면전에서 바로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일단 받아준 뒤 나중에 조용히 아까 그 이야기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십시오. 내가 답을 다 알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공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준 덕분이야. 라고 상대방을 치켜 세우십시오. 또한 나의 재능은 남을 이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데 써야 합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저술한 것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함이 차가운 칼날이 아닌 따뜻한 등불이 되게 하십시오. 남을 찌르는 지적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하는 배려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날카로운 발톱을 솜털 속에 감추십시오. 이것을 도광양회라고 합니다.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내실을 다지며 때를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여러분을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셋째, 나의 비밀과 미래의 계획을 절대 자랑하거나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건 절대 비밀인데, 우리는 이런 서두로 얼마나 많은 비밀을 흘려보냈습니까? 가까운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믿고 털어놓는다며 나의 치부나 아주 중요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나 사실 이번에 이직 준비하고 있어. 나 이번에 큰 사업 구상 중이야. 이거 대박 날 거야. 나 예전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하지만 다사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비밀은 입 밖을 나가는 순간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입을 떠난 말은 발이 달린 짐승처럼 세상으로 흩어져 어떤 모습으로 변해 너에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비밀과 계획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심리적,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남들에게 떠벌리고 나면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천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미 그 일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 다이어트에서 10kg 뺄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선언하고 나면 이미 살을 뺀 것 같은 심리적 보상감을 느껴서 정작 실천해야 할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또한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다가 일이 틀어졌을 때 겪어야 할 망신과 수치심은 오롯이
나의 몫이 됩니다. 너 저번에 사업한다더니 어떻게 됐어? 이직한다더니 아직도 거기 다녀? 이런 질문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일을 꾀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해야 하고 말은 행동보다 무거워야 한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면 비가 젖고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흔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입을 다물고 오직 발로 뛰며 실천하라. 다음으로 비밀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친밀감의 표시로 비밀을 공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죽고 못 살던 친구가 내일 사소한 오해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털어놓은 비밀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걔 사실 옛날에 이랬대. 걔 가정사가 복잡하잖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적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불행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거나 여러분을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쟤는 겉보기랑 다르게 문제가 많네 라며 평가절하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침묵이라는 굳건한 자물쇠로 입을 채워야 합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방 하나는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비워두어라. 그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고 너 혼자 들어가서 쉬고 사색하고 스스로를 다독여라. 여러분의 미래 계획은 결과로 증명될 때까지 가슴속에 품고 삭히십시오. 뜨거운 열정은 입으로 내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연료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비밀은 밤하늘의 별에게나 털어놓으십시오.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입을 무겁게 하는 것,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난세를 살아가는 전략가로서의 기본 태도이자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준비하는 과정은 철저히 어둠 속에 숨기십시오. 그리고 결과물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압도적인 실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시오. 그때 쏟아지는 찬사는 여러분이 미리 떠들어서 얻는 가벼운 관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넷째, 내가 베푼 선행과 과거의 업적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너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가 돌아갔겠어?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라떼는 마리아와 공치사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는 사람,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며 강요하는 사람만큼 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좋은 일, 내가 이룬 성과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인정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 선행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그 업적은 빛을 잃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칭찬받으려고 도와준 거구나. 옛날 얘기 좀 그만하지. 지겹지도 않나. 존경심은커녕 거부감만 생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를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을 베풀고 보답을 바라는 것은 장사치와 다를 바가 없다. 진정한 선행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내가 베푼 은혜는 물에 새기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돌에 새겨라. 내가 했다는 마음, 즉 아상을 버려야 뒤로소 군자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업적이나 선행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묶여 현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내세울 것이 없으니 자꾸 흘러간 물을 들이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하게 지금 현재의 여러분을 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지금 고집불통에 자랑만 늘어놓는 노인이라면 그저 피하고 싶은 꼰대일 뿐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지난날의 화려한 관직 생활을 그리워하며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깨끗이 잊고 지금 처한 유배지에서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썼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과거의 정조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훈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지금 당신의 눈빛, 지금 당신의 태도, 지금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말해주게 하십시오. 둘째,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관계를 거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은 기쁨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감사를 강요하고 보답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부채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마움이 짐으로 변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짐을 벗어던지고 싶어 여러분을 멀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얻고 싶다면 내가 준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마치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배려할 때 상대방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느끼고 평생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사는 무주상보시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되, 주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 경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입이 근질거려도 참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꿀꺽 삼켜야 합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피어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벌과 나비는 그 향기를 맡고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격에서 배어나오는 향기가 여러분의 과거 업적이나 생색내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없이 실천하는 선행, 과거를 잊고 오늘을 성실히 사는 태도, 그것이 어떤 화려한 자랑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돈, 재능, 비밀, 그리고 과거의 선행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미덕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 자꾸 소리를 냅니다. 마치 숲속에서 겁먹은 짐승이 크게 짖어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사냥할 때 발소리를 죽입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닫고 글을 썼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대신 자신과의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탄생한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서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떠들고 다녔다면, 혹은 자신의 재주를 과시하며 지방 관리들과 어울려 다녔다면
오늘날의 타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로 증명됩니다. 돈이 많다고 말하지 않아도 여유로운 미소와 베푸는 손길에서 부티가 납니다.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대처와 깊은 통찰에서 지성이 빛납니다. 비밀을 말하지 않아도 무거운 입과 신중한 태도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따뜻한 눈빛이 여러분을 증명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연습해 봅시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은 내 혀를 찌르는 칼이다라고 생각하며 멈추십시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할 때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는 마음으로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면을 가꾸고 실력을 키우는 데 쓰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쏟아낸다. 말을 아끼면 덕이 쌓이고 말을 쏟아내면 원한이 쌓인다. 이 다산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에는 평화의 정원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가장 우아한 외침이며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오늘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딱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찾아오는 내면의 떳떳함과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침묵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크고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험한 세상,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말 때문에 적을 만들지 않으며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과 깊어지는 그런 지혜롭고 품격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